안녕하세요. 건강365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들어가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며 무릎이 간혹 쑤시고 기억력까지 깜빡깜빡 하는 일이 많아져서 정말 고민이시죠? 이럴 땐 검은 콩을 드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싹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검은 콩도 잘못된 상황에서 특정 식품과 같이 먹을 때 오히려 혈당 수치가 심각하게 올라가고 치매에도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한의학서 동의보감에서는 검은 콩을 오장육부를 보호하고 피를 맑게 하며 머리를 검게 하는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장수하신 영조대왕의 경우 평소 채식 위주의 식사를 즐겼다는 기록으로 보아 아마도 왕실에서는 영조대왕의 건강 유지와 장수를 위해서 검은 콩을 식단에 포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좋은 검은 콩의 효능을 알아보고 이어서 어떤 상황에서 검은 콩을 조심해야 하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바로 치매 예방과 두뇌 건강입니다. 어르신들 내가 여기 왜 왔더라 하며 가끔 깜빡깜빡 하신 적 있으시죠? 연세가 들면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음식이 바로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 속 성분들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고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피를 원활하게 돌도록 하여 뇌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을 섭취한 어르신들의 기억력 감퇴 속도가 무려 40% 이상 느려졌다고 합니다. 깜빡깜빡 하는 게 걱정되신다면 검은 콩을 매일 챙겨 드셔보세요. 확실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30g, 약 반줌 정도를 꾸준히 밥에 넣어서 드시거나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뼈를 건강하게 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어르신들 요즘 계단 내려가실 때 무릎이 시큰거려서 힘드시죠? 연세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골밀도가 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검은 콩을 드시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건 잘 모르셨죠? 검은 콩 속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이소폴라본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이소폴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폐경 여성들의 골밀도가 1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검은 콩을 먹으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무릎과 허리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과 골다공증이 걱정이신 분은 검은 콩을 꼭 챙겨 드세요. 세 번째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검은 콩의 대표적인 효능 세 번째는 혈관 청소입니다. 요즘 혈압이 높아져서 약을 드시고 계신 어르신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혈압 관리가 잘 안 되면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이 뭘까요? 바로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 속 사포닌과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을 8주간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이 평균 1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즉 검은 콩을 꾸준히 먹으면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 고혈압, 동맥경화가 걱정되신다면 검은 콩을 매일 한 줌씩 꼭 챙겨 드세요. 네 번째 검은 콩의 효능은 바로 노화 예방입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흰머리가 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며 자꾸 빠져서 고민이시죠? 이럴 땐 검은 콩을 한번 드셔보세요.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과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머리카락을 검게 유지하고
머리를 풍성하게 하여 탈모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2021년 발표된 미국의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탈모 진행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검은콩을 꾸준히 드시면 염색 없이도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혹시 어르신들 중에 검은콩이 몸에 좋다니까 왕창 먹어야지 하면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분 안 계시겠죠?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이 독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먹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검은콩을 드시면 영양제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검은콩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칼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도 검은콩 속 피트산이 칼슘 흡수를 15에서 20%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즉 검은콩을 과다 섭취하면 뼈 건강을 위해 먹는 칼슘 보충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검은콩과의 섭취 간격을 2-3시간 정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통풍이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시 발가락이 욱신욱신 쑤시거나 무릎이 붓고 아픈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통풍이나 신장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신장 결석 발생률이 35% 증가한다고 합니다. 검은콩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퓨린이 몸속에서 요산으로 변하면서 관절에 쌓이면 통풍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검은콩을 과다 섭취하면 요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연세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퓨린이 많은 검은콩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 결석까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통풍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검은콩 섭취량을 하루 30g, 즉 반줌 이하로 줄여주세요. 검은콩을 드실 때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요산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늘 피곤해서 자꾸 눕게 되는 분들이나 체중이 갑자기 증가해 얼굴이 붓는 분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검은콩 속에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여 갑상선 기능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여성분들 중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검은콩을 과다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분비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이트로겐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의 갑상선 기능이 평균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검은콩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검은콩을 드실 때 요오드가 풍부한 다시마,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콩밥을 드신 후에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검은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는 좋지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올리고당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것들이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하고 위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검은콩을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40%가 만성 소화불량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검은콩을 과하게 드시면 소화 장애가 심해지고 변비나 설사가 유발될 가능성이 커지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검은콩을 천천히 적은 양부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콩을 드신 후 속이 불편하면
따뜻한 차, 생강차나 국화차를 마셔 소화를 돕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 이제 검은콩이 무조건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적절히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아셨죠? 그럼 이번에는 어떤 식품과 먹을 때 조심하셔야 하는지 대표적인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하면 대표적인 건강식품인데 왜 검은콩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검은콩 속 칼슘과 결합하면 특정 물질을 형성하면서 몸속에서 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죠. 칼슘을 잘 흡수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검은콩을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몸속에 결석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은 연세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분들에게 더욱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을 드실 때는 가급적 시금치를 피하시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콩과 상극인 식품 2번째는 바로 흰 쌀밥입니다. 노년층의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와 혈압 문제인데 이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은콩은 원래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려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흰 쌀밥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져 오히려 혈당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당뇨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 섭취가 높은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당뇨 합병증 위험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흰쌀밥과 검은콩을 함께 먹을 경우 혈당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흰쌀밥을 드실 때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고구마를 넣거나 잡곡을 많이 섞어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 바로 미역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검은콩과 미역국을 같이 먹으면 더 건강해지겠지 하면서 검은콩과 미역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조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검은콩과 같이 드시면 갑상선 기능이 불안정해지고 호르몬 균형이 깨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빠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갑상선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검은콩을 드실 때는 해조류가 적은 나물 반찬, 콩나물이나 무나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검은콩을 드실 때 피해야 할 식품을 알아보았으니 지금부턴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찰떡궁합식품은 바로 우유 혹은 두유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아파서 밤새 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50대 이후에는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 검은콩을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 속에 이소폴라본과 단백질이 우유 속 칼슘과 만나면 칼슘 흡수율을 높여 골밀도를 강화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칼슘과 이소폴라본을 함께 섭취한 여성들의 골밀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15%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즉 검은콩을 그냥 먹는 것보다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시면 뼈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무릎과 허리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매일 아침 우유와 검은콩 가루를 섞어서 드셔보세요. 머지않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참깨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늘 혈압이 높아서 고민이시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최고의 조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검은 콩과 참깨입니다. 검은 콩 속의 사포닌과 이소폴라본이 참깨 속의 특정 성분과 만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춰 혈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참깨와 콩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건강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0%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니 혈압이 높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은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꿀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현저히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검은 콩을 볶아서 가루로 만들고 꿀을 타서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 속의 비타민 E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사포닌은 몸속 독소를 제거해 피로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꿀 속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그 효능이 배가 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과 꿀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 수치가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검은 콩과 꿀을 함께 먹으면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고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부를 먹고 당뇨와 치매에 걸렸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두부는 자주 우리 식탁에 반찬으로 올라오는데 우리 몸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 깜짝 놀라셨죠?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정도로 영양가가 풍부한 두부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을 망치는 독이 되는데요. 먼저 두부의 효능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근육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몸의 근육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걷다가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뼈까지 약해져서 조금만 부딪혀도 다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두부를 자주 챙겨 드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어르신들의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물성 단백질이 나이 드신 분들의 근육이 줄어드는 걸 막아주고 몸을 더 오래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없이도 매일 두부 한 모만 챙겨 드셔도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식품입니다. 두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칼슘 하면 우유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두부에도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두부는 그냥 콩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굳히기 위해 응고제, 즉 간수를 같이 넣어줍니다. 간수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황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뼈에 좋은 칼슘을 듬뿍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들 골다공증이라는 병 많이 들어보셨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뼛속은 비어 있어서 조금만 부딪혀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병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자주 드시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가 있어서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두부를 자주 먹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뼈가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했다고 하니 믿을만 하겠죠? 세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모두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생기는 병인데 이렇게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부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식물에서 나오는 천연 여성 호르몬과 같은 물질입니다. 이 이소폴라본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줘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실제로 2019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두부를 자주 먹는 사람이 두부를 전혀 안 먹는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더 낮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부 한 모가 어떤 면에서는 약보다 더 나은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갱년기 증상 완화입니다. 여성분들은 폐경이 지나면 몸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잠이 잘 안 오고 이유 없이 마음이 울적하거나 초조해지기도 하고 또 뼈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대부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앞에서도 언급한 두부 속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바로 그 여성 호르몬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잠도 잘 자고 기분도 편안해지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도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폴라본이 폐경 이후 여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적이 있을 정도로 두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여성 어르신들의 마음과 몸을 달래주는 좋은 친구 같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두부도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된장입니다. 된장찌개 참 구수하고 맛있죠. 두부를 넣으면 맛이 더 깊어져서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된장 속에 소금기, 즉 나트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고혈압에 있으신 어르신들께는 아주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고혈압은 별다른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나 뇌에 큰 병이 생기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두부는 반대로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된장처럼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이 좋은 효과가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실제로 2022년에 나온 발표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2분은 고혈압이 있거나 그 직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 된장찌개 한 그릇 맛있게 먹고 갑자기 혈압이 훅 오르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두부 드실 땐 된장찌개보단 두부구이, 두부찜처럼 짜지 않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나물 무쳐서 두부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조합에도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수산이 두부 안에 있는 칼슘과 만나면 몸속에서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 즉 돌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 몸에 돌 생겼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엔 별 증상이 없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허리나 옆구리가 찌릿찌릿 아픈 그 병이 바로 결석입니다. 실제로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도 60세가 넘은 분들 중에 결석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고 특히 남성 어르신들의 발병률은 여성보다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야 시금치랑 두부 같이 먹어도 별 문제 없지만 나이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런 음식궁합이 그대로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랑 두부는 따로따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예전에 결석 때문에 고생해 보신 분들은 이 조합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살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와 두부, 특히 전골에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겠죠? 그런데 이 조합에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고기도 단백질이 많고 두부도 단백질이 많은데요. 이걸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몸속 신장, 즉 콩팥에 큰 부담이 갑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찌꺼기가 많아져서 신장이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미 콩팥이 약한 어르신들에겐 이 조합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 4명 중 1명은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고 그중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셔서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혹시 소고기와 두부를 같이 드신 후에 몸이 붓는다거나 소변이 줄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콩팥이 힘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한 끼에 한 가지로만 정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소고기를 먹었다면 두부는 다음 날에 드시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다음 두부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식품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얼마 전부터 채널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널 회원이 되시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다양한 건강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며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회원이 되어 주실 분은 가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부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어르신들 요즘 토마토 많이 즐겨 드시죠? 토마토는 빨간 보약이라고 불릴 만큼 몸에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를 두부와 같이 드시면 혈관 건강, 그러니까 심장과 뇌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하는 일이 참 기특합니다. 피가 지나가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나쁜 기름기 같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끼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두부에도 이소폴라본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로 커집니다. 2021년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토마토처럼 라이코펜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은 사람들이 심장병이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26%나 낮았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피가 잘 안 돌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문제가 되는데 두부랑 토마토를 같이 드시면 이런 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몸에 참 좋은 식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계란을 두부랑 같이 드시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근육을 지켜주는데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조금만 넘어져도 크게 다치는 근감소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근육이 약하면 다리 힘이 빠지고 낙상사고도 자주 일어나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나온 한 연구에서도 질 좋은 단백질을 꾸준히 먹는 것이 근감소증을 막는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 계란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이 둘을 같이 먹으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요즘 브로콜리가 슈퍼푸드라고 불리며 건강에 좋은 채소로 참 인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같은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나 각종 질병을 막아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브로콜리를 두부와 같이 먹으면 좋은 효과가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철분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겁니다. 두부에는 식물성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건 혼자 먹으면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처럼 비타민C가 많은 채소와 같이 먹으면 이 철분이 2배 이상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빈혈이라는 병 아시죠? 밥을 잘 먹어도 늘 피곤하고 어지러우며 심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인데요. 특히 기억력도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진다고 하니 그냥 넘길 병이 아닙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에서도 노년기 빈혈은 치매나 낙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이런 빈혈을 막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두부와 무쳐서 먹으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돼서 입맛 없을 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부 한 모, 브로콜리 몇 송이만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으니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